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판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다뤘습니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와. 근데 어제는 판결문이 공개되기 전이었고요. 어제 판결문이 공개된 것을 입수하고 분석을 하신 이정렬 전 부장판사를 다시 모셨습니다. 자, 어제 이제 방송이 끝나고 나서 참 이상하다. 하지만 판결문을 보기 전까지는 내가 뭐라고 할 수 없다 하셨는데 판결문 보셨잖아요? 네. 몇 페이지나 됩니까? 272쪽이네요. 이야, 272쪽을 다 읽고 예. 거기서 이제 문제점을 분석하셨는데 근데 이제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방송 전에. 유죄 부분도 이상하고 무죄 부분도 이상하고 양형도 이상하다. 그중에서 유죄가 이상한 부분은 형량이 너무 많다고 예, 보수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무죄를 내린 부분과 양형이 이상한 부분을 한번 다뤄보죠. 예, 무죄된 부분에 뭐가 예. 이상한 겁니까? 일단 뭐 여러 가지 그 무죄 부분이 있지만 예. 가장 큰 덩어리가 예. 이제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재단 부분이 뇌물에 이제 안 들어간 부분이 거죠. 예, 예. 거기 무죄 난 거기에 부분. 200억 되기 때문에 예. 예, 그게 유죄가 됐으면 아주 컸겠죠. 예. 그리고 사실 그런데 덩어리로 보면 그게 큰데 예. 형량 결정에 있어서는 그 부분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어떻든 그 부분은 뇌물공여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액수가 많아도 최고 5년 징역 5년이거든요. 5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법정형 자체가. 그러니까 그게 뭐 액수가 아무리 많아도 사실 그 부분은 형량을 정하는 데 큰 요소가 아니고 오히려 이제 심리적으로 예. 그렇죠. 대중한테 그렇죠. 그 효과는 엄청나게 크죠. 그렇죠.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 아예 그냥 시체말로 표현하면 몇백억을 해먹었단 말이야. 이런 표현이 가능한 예.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법률적으로 보면은 의미가 있는 부분은 이제 어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 국외재산 도피 부분. 예. 예, 거기 무죄가 난 게 그게 무죄가 남으로써 원래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됐어야 될 게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다운이 돼버린 그 부분이 두 가지. 형량에 미치는 영향이 그게 훨씬 크다. 그렇죠. 액수는 적어도. 네. 왜냐하면 50억을 기준으로 나뉘는데 예. 그게 원래는 79억인가요? 그랬죠. 예. 42억짜리가 있고 37억짜리가 있는데 네. 37억짜리는 유죄가 나고 42억짜리가 무죄가 났죠. 그래서 이게 합치면은 당연히 예. 얼마입니까? 70, 예. 80, 80억 가까이 되죠. 예, 80억 가까이 되는데 이게 이제 깎여서 네. 50억 이하가 되는 바람에 10년 이상이 안 나왔다. 예. 그래서 5년 이상이 되면서 판사의 재량에 의해서 절반 깎아줄 수 있는 그것까지 감안하면 2년 6개월이 이제 최하한이 되니까 집행유예 요건이 가능해져 버린 거죠. 전문가들만 알 수 있는 거기에 노림수가 있다고 보신 거죠. 사실 안 그랬으면 싶었는데 예. 판결문을 사실 제가 뭐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2번밖에 못 봤어요. 두 번밖에는 많이 본 거 아닙니까? 272페이지짜리를. 그러니까 좀 더 좀 꼼꼼하게 자세히 봐야 되는데 예. 첫째는 보다가 제가 화가 나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좀 외람된 말씀인데 제가 봐도 판결문이 너무 어려워요. 아, 판결문이 어렵게 예, 돼 그러니까 있다.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게 아니고 예. 왔다 갔다 좀 줄을 탑니다. 그래서 고심이 많았군요. 예, 이게 뭐 판사님. 사석에서 제가 하는 얘기는 이거 남사당 판결이다. 줄타기 판결이다. 아, 그렇게들 표현합니까? 그러니까 아니 제가 만든 유행시키지 말아야 되군요. 네. 남사당 판결이다. 왔다 갔다 한다. 자, 그러면 어제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실제 네. 판결문을 봐도 여전히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네. 돈을 해외로 빼돌렸다. 네. 예. 예. 제목은 국외재산 도피. 예. 그렇지만 어쨌든 돈을 해외로 빼돌린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국외재산 도피 부분 관련해서 무죄가 난 부분은 돈을 해외로 빼돌린 부분이 아니고 예. 기소된 사실은 이제 허위로 예금 거래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이제 허위 예금 거래 신고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마지막 논리는 그거였어요. 결국 이제 당초에 예금 거래 신고를 할 때는 A라는 목적으로 신고를 했는데 네. 실제 거래는 B라는 목적으로 했다. 네. 그래서 원래 이제 뭐 허위다. 승마하는 선수들을 지원한 걸로 예. 처음에 돈을 신고를 했지만 나중에는 최순실한테 준 거 아니냐. 그렇죠. 예. 이거죠. 이제 현실하고 달라져 버린 거죠. 예. 그래서 재판부 얘기는 이 예금 거래 신고가 허위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시점은 실제 예금 거래가 있었던 그러니까 최순실한테
말이 간 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게 아니고 네. 허위 예금 거래 신고니까 거래 신고를 할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 신고할 때 그 돈을 최순실한테 줄 생각이 있었느냐 없었냐. 그렇죠. 예. 예. 그 부분이 문제였는데 예. 그 부분에 관해서 하여튼 일단은 판결이 나왔으니까 재판부 판단을 일단 존중하고 예. 재판부 판단에 의하면은 이제 이렇습니다. 최순실한테 당초에 그 당시에 예금 거래 신고할 때만 해도 이것을 넘겨주겠다고 하는 그런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왜요? 해요.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요? 예, 그게 여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의사가 없었던 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네, 그런 예. 의사가 없었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판단인데. 중요한 부분이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이 판결에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잖아요. 네.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거는 뭐 모든 피고인들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니까 인권 침해하지 말라는 그런 요소도 있지만 이게 소송법적으로 보면 무죄라고 추정을 받으니까 유죄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증거를 대고 증명을 하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검사가 유죄를 입증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판결문을 쓸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런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구조가 있으니까 검사가 이렇게 주장하고 거기에 뒷받침하는 증거로 이런 걸 냈는데 이런 증거는 뭐 때문에 뭐 믿을 수가 없고 이렇기 입증에 때문에 이르지 못했다. 예, 그래서 이제 검사 주장하는 게 인정이 안 된다. 예. 이렇게 하면 사실 끝나기는 해요. 예.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으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판결이 승복이 잘 안 되니까 예, 승복도나 납득할 수 있는 걸 여지를 높이기 위해서 검사가 이렇게 주장하고 이런 증거를 냈는데 이렇게 인정이 안 된다. 오히려 피고인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증거를 이렇게 냈는데 그거에 의한 피고인 주장이 맞다. 더 설득이 있더라. 이렇게 씁니다. 보통. 예. 아하. 그런데 이 판결에는 그 뒷부분이 없어요. 아하. 왜 안 썼을까가 좀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거기에 쓰기로는 선수들 지원하게 한다고 돈의 목적을 썼는데 예. 실제 돈은 최순실이 착복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삼성이 처음에 그 목적을 쓸 때만 하더라도 최순실이 착복할지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판결의 논리에 따르면 그렇죠. 예. 왜 그러냐 하면 네. 이게 없다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의도적으로 뺀 건지 아니면은 뭐 쓸 부분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판결문 예. 자체로는 어쨌든 그 부분이 없다. 예, 적어도 이런 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가 오해 소지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원칙적이고 정도를 가는 길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런 중요한 판단을 내렸냐 하면 계속 설명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렇죠. 보통은. 그렇죠. 그런데 그게 누락돼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사실 좀 의심이 가죠. 이게 이거 무죄를 만들어준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무죄가 되면 형이 다운되니까. 형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게 10년 이상 가느냐 아니면 집행유예가 되느냐의 갈림길에 있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느냐 왜. 그렇죠. 같은 판사 출신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 저는 판결 이런 식으로 안 썼거든요. 중간중간에 본인 자랑이 늦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팩트만. 그리고 직접 출연하시니까 예. 훨씬 더 이해를 쉽게 할 수 있게 설명을 잘하십니다. 아니 그거는 공장장님께서 앞으로 훌륭하셔서 그런 거고요. 직접 그것도 맞는 얘기고요. 네. 앞으로 직접 출연을 네. 근데 저 이틀 지금 계속 나왔잖아요. 네. 와 이거 되게 힘든데 매일 이거 어떻게 하세요? 대단하십니다 진짜. 저도 힘들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 방송이 재밌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놀랍습니다. 정말 괜찮네요. 우리 방송. 자, 그 예. 대목이 이해가 안 갔다. 그 대목을 중요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보셨는데 네. 결국 설명이 없다. 예. 그래서 납득하지 않는다는. 예.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그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재단 그 부분이요. 네. 이게 사실 지금 유죄가 난 부분이 이제 승마 지원 부분하고 영재 스포츠센터 부분은 유죄가 났어요. 예. 그 다음에 무죄가 난 부분은 K스포츠재단하고 미르재단 부분. 네네. 뭐 판결문 이 부분이 되게 깁니다. 되게 긴데 상당히 열심히 썼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이 세 가지는 1년의 연장선상에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재판부도 그렇게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뭐냐면은 개별적 현안에 대해서 명시적인 청탁이 있었던 건 아니다. 그건 인정되지 않는다. 근데 포괄적으로 승계 작업이라는 게 삼성에서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인식을 하고 있었다. 네. 예,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네. 사실 무죄 부분이 이상한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진 않은데 근데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이 사건에서 좀 재미있는 부분이 도대체 무슨 청탁을 한 거냐.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판결문에 나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대통령이 이 삼성 승계 작업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딴지나 태클을 한 거는. 그러니까 청탁을 할 때 뭘 해주세요라고 보통 하잖아요. 방해하지 말라는. 예, 근데 방해하지 말아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전제는 뭐냐면 방해하려고 하는 무슨 기미가 있었어야지 그런 청탁이 있었다는 게 좀 설득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좀 설명이 좀 미흡해요. 도대체 이런 인식이 어디서 나온 거냐라고 보니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증언을 했었어요. 그 김상조 위원장이 법정에서 한 얘기를 그대로 지금 옮겨놨습니다. 그 대목은. 예. 뭐, 맞는 얘기긴 한데. 근데 중요한 건 또 이제 묵시적인 청탁 이러면서 묵시적인 청탁이 되려면 어제도 얘기했지만 뭐, 고기 사달라고는 안 했지만 고기를 원하는 것 같다라는 이런 이제. 고기를 뺨에 붙이고 다닌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서로 이제 어떤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그 느낌을 언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졌을까? 이 부분이 사실 또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얘기가 없거든요. 묵시적 청탁이라고 써놓고 어떤 식의 묵시적 청탁인지 설명이 잘 없다. 예, 경로가 잘 명확하게 안 나와요. 근데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뭐 삼성이 되게 이 승계 작업 관련해 가지고 TV 광고도 많이 했잖아요. 뭐 주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뭐 이러고요. 예. 그래서 사실 전 TV를 별로 안 보는데 저 같은 사람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광고가 노출이 됐었거든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드라마 매니아잖아요.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그런 게 다 이제 법정에서 나와야 되는 게 이게 재판의 일반적인 원리고 기본 원칙이니까 과연 나왔을까 싶은 판결문에 하여튼 그 흔적이 안 보이니까 약간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이 영재센터하고 그다음에 승마 지원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본 근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너무 이례적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선처를 바란다라고 하기에는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아유 뭐 고맙다고 감사 인사도 표시하고 적극적으로 지시도 하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이게 뭐 선처를 바라거나 뭐 이렇게 그냥 뭐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한다는 게 아니라 누구를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최순실이죠.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삼성도 알고 있었다 이런 논리예요. 맞죠? 거기까지는 납득하는데. 예. 근데 이걸 왜 아니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서는 아닌 사유를 4개를 드는데 하나는 첫째로는 삼성만 특별히 더 봐주는 게 아니고 다른 기업들도 있었다. 그럼 다 뇌물이잖아요. 그게 맞죠. 다른 기업들도 다 그렇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라고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문제가 발생하게 된 요인이 제 생각에는 원래는 이제 공장장님 말씀대로 다 뇌물이어야 되니까 하나하나 다 그 기업마다 현안이 뭐였는지 그리고 그 현안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최순실 일당이 어떤 인식을 하고 있었는지가 밝혀지고 그게 기소가 됐었어야 되는데 안 됐어요. 특검이 빨리 끝나는 바람에 안 됐죠. 그렇죠. 이렇게 된 거에 이 무죄 부분의 사실 주범은 황교안 전 총리입니다. 제 생각에는. 예. 연장을 막아버리는 바람에. 알겠습니다. 그렇고요. 예. 네.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예. 3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예. 빨리 예. 다음 주도 내일 또 나오시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하고 그러니까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부분하고 이 영재 또 지원센터나 승마 지원 부분하고 일관되지가 못해요. 그게 논리가 거예요. 예, 논리가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중립적으로 둘 다 무죄거나 둘 다 유죄거나.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같은 시기에 준 돈인데 왜 이거는 뇌물이 아니냐. 예. 그러니까 이게 삼성이 현안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알고 있었는데 그 뒤에 벌어지는 미르재단 때는 몰랐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알고 있다가 왜 모르게 되지? 이거 좀 이상해요. 이 부분은 오히려 앞부분을 뇌물로 인정했는데 뒷부분을 그러니까 그게 순서가 바뀌었으면 모르겠어요. 그렇죠, 처음에 그렇죠. 뇌물의 의식이 없었다. 근데 앞에는 뇌물인데 뒤에 준 돈은 뇌물이 아니다.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돈을 줘야 될 필요를 느꼈는데 근데 나중에 준 돈은 뇌물이 아니다. 뇌물이 아니다라기보다 인식이 없었다. 생각이 없었다. 뇌물의 인식이 없었다. 예.
이상하죠. 백치인가요? 뭐 본인이 자백하셨죠. 자기는 잘 몰랐다고. 네, 어쨌든 예. 그렇다. 예. 이상하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 없어 양형 부분만 네. 이상한 부분. 이건 좀 충격적이었어요. 저기 뭐라고 돼 있냐면 1분 내에 충격을 표현해 예. 주십시오. 양형에 있어서 불리한 요소와 유리한 요소를 여러 가지 나열을 했습니다. 네. 근데 유리한 요소 중에 하나 들고 있는 게 뭐냐면 초범이라는 걸 어제 말씀하셨고. 예, 근데 그 얘기는 없고요. 예. 그리고 이게 이재용 피고인 혼자서 이익을 독점한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럼 보통 이해할 때는 그럼 이게 다른 사람하고 이익을 나눴구나. 예.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 예. 이익은 뭘까? 그게 예. 궁금했는데 재판부가 제시하고 있는 이득은 그겁니다. 이 이득은 삼성전자에도 이득이다. 왜? 지배구조가 개편되면 삼성전자도 이익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논리는 뭐냐면 재벌 구조가 공고화되는 게 삼성한테 이익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납득이 안 가네요. 우리는 납득이 안 가죠. 근데 이재용 부회장한테는 이익은 이해했어요. 그렇죠. 예, 당연히 이익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삼성과 이재용은 한 몸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근데 분리를 시켜버린 거죠. 이재용한테도 이익이지만 삼성한테도 이익이다. 그러니까 별개의 이익의 향유 주체가 다르다. 그러니까 이 재판부가 보고 있는 시각은 재벌은 필요하다, 있어야 된다라는 시각. 그러니까 그래서 재벌 친화적이고 재벌에 관대하다는 판결을 판결문에서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의식이 저번에 깔리지 않고서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다. 네. 하하. 자, 30초 남은데 어떻게 하실랍니까? 내일 한 번 더 나오실랍니까? 내일 3분 출연하실래요, 미니로? 아니면 오늘 급마무리를 하실랍니까? 급마무리를 할 거는 딱히 더 없는데, 예, 뭐, 그 부분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어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판결문에 나옵니다. 이 양형의 나쁜 요소로 뭐라고 했냐면, 이 사건의 본질 정경유착인 점, 그다음 뇌물 범죄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 나옵니다. 예, 그다음에 액수가 많다, 마지막 증거를 조작했다는 얘기도 나와요 판결에. 내일 3분 더 모시겠습니다. 안녕. 안녕. 사석에서 제가 하는 얘기는 이거 남사당 판결이다, 줄타기 판결이다. 그렇게도 표현합니까? 그러니까 아니 제가 만든 유행시키지 말아야 되군요. 네. 남사당 판결이다, 왔다 갔다 한다. 자, 그러면 어제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실제 네. 판결문을 봐도 여전히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네. 돈을 해외로 빼돌렸다. 네. 예. 예. 제목은 국외재산 도피. 예. 그렇지만 어쨌든 돈을 해외로 빼돌린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국외재산 도피 부분 관련해서 무죄가 난 부분은 돈을 해외로 빼돌린 부분이 아니고 예. 기소된 사실은 이제 허위로 예금 거래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이제 허위 예금 거래 신고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마지막 논리는 그거였어요. 결국 이제 당초에 예금 거래 신고를 할 때는 A라는 목적으로 신고를 했는데 네. 실제 거래는 B라는 목적으로 했다. 네. 그래서 원래 이제 뭐 승마하는 선수들을 지원한 걸로 예. 처음에 돈을 신고를 했지만 나중에는 최순실한테 준 거 아니냐. 그렇죠. 예. 예. 이제 이거죠. 현실하고 달라져 버린 거죠. 예. 그래서 재판부 얘기는 이 예금 거래 신고가 허위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시점은 실제 예금으로 으로 나뉘는데 예. 그게 원래는 79억인가요? 그랬죠. 예. 42억짜리가 있고 37억짜리가 있는데 네. 37억짜리는 유죄가 나고 42억짜리가 무죄가 났죠. 그래서 이게 합치면은 당연히 예. 얼마입니까? 70, 예. 80, 80억 가까이 되죠. 예, 80억 가까이 되는데 이게 이제 깎여서 네. 50억 이하가 되는 바람에 10년 이상이 안 나왔다. 예. 그래서 5년 이상이 되면서 판사의 재량에 의해서 절반 깎아줄 수 있는 그것까지 감안하면 2년 6개월이 이제 최하한이 되니까 집행유예 요건이 가능해져 버린 거죠. 전문가들만 알 수 있는 거기에 노림수가 있다고 보신 거죠. 자, 사실 안 그랬으면 싶었는데 예. 판결문을 사실 제가 뭐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2번밖에 못 봤어요. 두 번밖에는 그래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272페이지짜리를. 그러니까 좀 더 좀 꼼꼼하게 자세히 봐야 되는데 예. 첫째는 보다가 제가 화가 나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좀 외람된 말씀인데 제가 봐도 판결문이 너무 어려워요. 판결문이 어렵게 예, 돼 그러니까 있다.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게 아니고 예. 왔다 갔다 좀 줄을 탑니다. 그래서 고심이 많았군요. 예, 이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판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다뤘습니다. 이정열 전 부장판사와. 근데 어제는 판결문이 공개되기 전이었고요. 어제 판결문이 공개된 것을 입수하고 분석을 하신 이정열 전 부장판사를 다시 모셨습니다. 자, 어제 이제 방송이 끝나고 나서
참 이상하다. 하지만 판결문을 보기 전까지는 내가 뭐라고 할 수 없다 하셨는데 판결문 보셨잖아요? 몇 네. 페이지나 됩니까? 272쪽이네요. 이야, 272쪽을 다 읽고 예. 거기서 이제 문제점을 분석하셨는데 근데 이제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방송 전에. 유죄 부분도 이상하고 무죄 부분도 이상하고 양형도 이상하다. 그중에서 유죄가 이상한 부분은 형량이 너무 많다고 예, 보수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무죄를 내린 부분과 양형이 이상한 부분을 한번 다뤄보죠. 예, 무죄된 저도. 부분에 뭐가 예. 이상한 겁니까? 일단 뭐 여러 가지 그 무죄 부분이 있지만 예. 가장 큰 덩어리가 예. 이제 미르재단 거래가 있었던 그러니까 최순실한테 말이 간 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게 아니고 네. 허위 예금 거래 신고니까 거래 신고를 할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 신고할 때 그 돈을 최순실한테 줄 생각이 있었느냐 없었냐? 그렇죠. 예. 예. 그 부분이 문제였는데 예. 그 부분에 관해서 하여튼 일단은 판결이 나왔으니까 재판부 판단을 일단 존중하고 예. 재판부 판단에 의하면은 이제 이렇습니다. 최순실한테 당초에 그 당시에 예금 거래 신고할 때만 해도 이것을 넘겨주겠다고 하는 그런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해요.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요? 예, 그게 여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의사가 없었던 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네, 그런 예. 의사가 없었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판단인데. 중요한 부분이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이 판결에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잖아요. 네.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거는 뭐 모든 피고인들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니까 인권 침해하지 말라는 그런 요소도 있지만 이게 소송법적으로 보면 무죄라고 추정을 받으니까 유죄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증거를 대고 K스포츠재단 부분이 뇌물에 이제 안 들어간 부분이 거죠. 예, 예. 거기 무죄 난 거기에 부분. 200억 되기 때문에 예. 예, 그게 유죄가 됐으면 아주 컸겠죠. 예. 그리고 사실 그런데 덩어리로 보면 그게 큰데 예. 형량 결정에 있어서는 그 부분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왜냐면은 어떻든 그 부분은 뇌물 공여이기 때문에 아무리 액수가 많아도 최고 5년 징역 5년이거든요. 5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법정형 자체가. 그러니까 그게 뭐 액수가 아무리 많아도 사실 그 부분은 형량을 정하는 데 큰 요소가 아니고 오히려 근데 이제 심리적으로 예. 그렇죠. 대중한테 그렇죠. 그 효과는 엄청나게 크죠. 그렇죠.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 아예 그냥 시체말로 표현하면 몇백억을 해먹었단 말이야. 이런 표현이 가능한 예.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법률적으로 보면은 의미가 있는 부분은 이제 어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 국외재산 도피 부분. 네. 예, 거기 무죄가 난 게 그게 무죄가 남으로써 원래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됐어야 될 게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다운이 돼버린 그 부분이 두 가지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 그렇죠. 액수는 적어도. 네. 왜냐하면 50억을 기준으로